성운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성운그룹 창립자이자 명예회장 한만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연문이 열리고 폐지 줍던 그 노인이 걸어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정의는 숨이 멎고 도유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플래시 세례, 박수 소리, 카메라들이 일제히 만수를 향한다. 만수의 시선이 객석 뒤쪽 도윤과 정의에게 멈춘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슬픔 그리고 냉정함이 담겨 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했지. 하지만 진짜 가진 사람은 보여주지 않아도 아는 법이었어.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할 겁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의 골목길. 이른 새벽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리어카를 끄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이죠.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 구부정한 등,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주름진 손. 바로 한만수입니다. 만수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섭니다. 아무도 깨지 않게 조용히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지죠.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서면 만수는 하나둘씩 버려진 박스와 폐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버린 것들, 쓸모없다고 여긴 것들. 하지만 만수에게는 그것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박스를 접습니다. 손이 익숙합니다. 몇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제는 박스 접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되었죠. 한 장, 두 장, 세 장. 박스가 리어카에 쌓여갑니다.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만수는 개의치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구부리고 때로는 쪼그려 앉아 구석구석 숨어있는 폐지를 찾아냅니다. 상점 앞에 쌓인 박스들,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 옆에 놓인 신문 더미, 골목길 모퉁이에 버려진 책들. 만수는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쓸만한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눈이 정확합니다. 젖은 것은 버리고 깨끗한 것만 골라 담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옵니다. 하지만 만수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죠. 만수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퀴가 무겁게 굴러갑니다. 끽끽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만수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다리도 저립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불평의 기색이 없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나가셨네요. 정말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며느리 윤정희입니다. 40대 중반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완벽합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옷은 구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만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습니다. 아니, 차가움을 넘어 경멸에 가까운 시선이죠. 정희는 시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불만을 넘어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런 일 좀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정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린 채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에서 불쾌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관에서 천천히 신발을 벗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갈 뿐이죠. 거실에서는 아들 한도윤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마흔 중반의 남자. 대기업 과장에서 이제 곧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죠. 정장을 차려입은 도윤의 모습은 세련되어 보입니다. 명품 넥타이, 잘 다린 와이셔츠, 윤이 나는 구두. 모든 것이 성공한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시선만큼은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신문을 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한 글자도 읽히지 않습니다. 여보,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목소리입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한마디 던지는 것뿐이죠.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쉽니다. 심한 게 아니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요즘 당신 승진 심사 중인데 동네 사람들이 시아버님 보고 뭐라고 하는지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집 며느리가 시아버지 굴린다고. 이런 소문 나면 어떡하려고요? 회사 사람들 귀에라도 들어가면 당신 승진 물 건너가요. 정희의 말투는 날카롭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불안과 초조함이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도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사실 도윤도 아버지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시골에서 올라온 아버지, 세련되지 못한 말투, 낡은 옷차림,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도윤에게 아버지는 시골 티나는 구시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는 차라리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편이 나았죠. 누군가 아버님은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도윤은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은퇴하셨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죠. 만수는 자기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시원합니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만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도윤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죠. 학사모를 쓴 아들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도윤이 그날 했던 말입니다. 만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놈이 저렇게 클 줄은 알았지. 만수는 사진 속 아들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습니다. 유리 표면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근데 사람 냄새는 어디로 간 걸까?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죠. 저 멀리 높은 빌딩들이 보입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창들. 도시의 상징, 성공의 상징. 만수의 눈빛이 잠시 그 빌딩들을 향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하듯 길게 한숨을 내쉽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만수, 도윤, 정희가 앉아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죠. 정희가 차려놓은 음식들.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입니다.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정희는 만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밥만 먹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뜹니다. 아버지. 도윤이 먼저 입을 엽니다. 망설이는 목소리입니다. 다음 주에 회사 회장님 부부와 저녁 식사가 있어요. 승진 심사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그날은 집에 일찍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아니, 가능하면 그날은 밖에 안 나가시는 게. 도윤의 말투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하죠. 밖에 나가지 마세요. 리어카 끌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알았다. 짧은 대답.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만수는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밥을 반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붙잡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만수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도윤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참 답답해요. 아버님한테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이번 승진 놓치면 어떡하려고요? 옆집 김 과장은 벌써 부장 됐다면서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넥타이를 매며 출근 준비를 할 뿐이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대로 메어지지 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무엇 때문인지 도윤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도윤이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진 집. 정희는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진공 청소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만수는 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낡고 해진 수첩. 가죽 표지가 달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펼쳐보니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 무언가의 금액처럼 보이는 숫자들. 하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수만 알고 있을 뿐이죠. 아직 시간은 있어. 만수는 수첩을 덮으며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높은 빌딩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건물들. 그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성운그룹 본사 건물. 만수의 눈빛이 그 건물에 머뭅니다. 오래도록. 그리고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집니다. 슬픈 미소인지, 쓸쓸한 미소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회사 회장 부부와의 저녁 식사. 승진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죠. 도윤은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입니다. 옷장 앞에서 정장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 넥타이만 5개를 꺼내놓고 하나하나 대어봅니다. 여보, 이거? 아니면 이거? 도윤이 정희에게 묻습니다. 정희도 긴장한 표정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승진이 걸린 날이니까요. 정희는 꼼꼼하게 넥타이를 살펴봅니다. 남색으로 하세요. 그게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색 넥타이를 맵니다. 거울을 보며 매듭을 여러 번 고쳐맵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희는 남편의 정장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말합니다. 오늘 회장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까다로우시다고 들었어. 특히 예의나 격식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신대. 도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정희는 남편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도윤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희는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봅니다. 거실, 부엌, 복도.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정희는 청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승진하면 생활이 달라질 테니까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삶. 정희의 머릿속에는 벌써 그런 미래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만수는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만수는 손목 시계를 봅니다. 오래된 시계입니다. 유리에 흠집이 나 있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시계 뒷면에는 무언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옷장을 엽니다. 평소 입던 낡은 옷들 사이에서 비닐에 쌓인 옷 한 벌을 꺼냅니다. 정장입니다.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수는 그 정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옷장에 넣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다시 평소 입던 낡은 옷을 꺼내 입습니다. 구겨진 셔츠, 색이 바랜 바지. 만수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자신. 늙고 초라한 노인. 하지만 만수의 눈빛만큼은 또렷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최상층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통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도윤 부부는 예약된 테이블로 안내받습니다. 창가 자리입니다. 경치가 좋습니다. 여보, 떨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긴장됩니다. 곧 회장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회장. 품이 있는 모습입니다. 회장 부인도 우아한 차림입니다. 도윤 부부는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회장님, 부인께서도 오셨군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도윤 과장. 자네가 요즘 회사에서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 오늘은 편하게 식사나 하세.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자리에 앉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옵니다. 주문을 합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회장이 회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 앞으로의 계획. 도윤은 열심히 대답합니다. 준비해온 말들을 꺼냅니다. 정희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순조롭습니다. 음식이 나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 고급스러운 식사입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나이프를 듭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씁니다. 회장 부부도 식사를 시작합니다. 대화가 이어집니다. 회장 부인이 정희에게 묻습니다. 과장 부인, 가정은 어떠세요? 아이들은?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 일이 바빠서요. 대신 시아버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정희가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회장 부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어르신을 모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시네요. 정희는 겸손하게 웃습니다. 도윤도 안도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승진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이 무심코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회장 부인도 창밖을 봅니다. 도윤이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돌립니다. 창문 밖 레스토랑 아래 거리. 저 멀리 리어카를 끄는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구겨진 셔츠, 낡은 바지, 먼지 묻은 얼굴. 가로등 불빛 아래 그 노인의 모습이 또렷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입니다. 한만수입니다. 정희도 창밖을 봅니다. 순간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떨어질 뻔합니다. 저 사람.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장 부부가 이상한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봅니다. 정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입가가 경련합니다. 저 사람 우리 아버님이에요. 순간 침묵이 흐릅니다.
무거운 침묵. 회장 부부는 당황한 미소를 짓습니다. 어색한 미소. 회장이 입을 엽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르신께서 연세가 72이십니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회장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일을 하시는군요. 참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습니다. 동정. 아니, 어쩌면 경멸일지도 모릅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정희는 레스토랑을 뛰쳐나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정희는 거리를 따라 뜁니다. 저 멀리 리어카 끄는 만수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정희는 숨을 헐떡이며 만수에게 다가갑니다. 아버님. 정희가 소리칩니다. 만수가 멈춰 섭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정희가 만수의 팔을 붙잡습니다. 제발 이런 데서 이러지 마세요. 우릴 좀 살게 놔두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에 가깝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립니다. 만수는 정희를 바라봅니다.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구나. 만수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희는 만수의 팔을 놓고 뒤돌아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그곳에서? 정희는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으로 돌아갑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래도록. 그리고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습니다. 끽끽. 리어카가 굴러갑니다. 만수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이상할 정도로 냉정한 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아직도 사람을 눈으로만 보네. 결국 바뀐 게 없구나. 그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습니다. 깊은 실망. 만수는 어둠 속으로 걸어갑니다. 리어카 바퀴 소리만이 고요한 밤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그날 밤 만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을 때 도윤은 회장 부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윤과 정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만수의 방문이 열려 있습니다. 정희가 안을 들여다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불은 그대로 개켜져 있고 옷장도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안 들어오셨네요. 정희가 말합니다. 목소리에 걱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것이 묻어 있습니다. 도윤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넥타이를 풀며 침실로 들어갈 뿐이죠. 두 사람은 만수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만수는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는 골목 한쪽에 세워두고 왔습니다. 빈손으로 걷는 만수의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등이 펴져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만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텅 빈 객차.
만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갑니다. 터널 속을 달리는 지하철.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30년 전, 젊었던 시절, 회사를 막 세웠을 때, 동업자와 함께 꿈을 꾸던 시절. 하지만 그 동업자는 만수를 배신했습니다. 회사를 빼앗아 갔습니다. 만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누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누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지, 만수는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이 멈춥니다. 도심 한복판. 만수는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밤이지만 도심은 밝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하늘을 비춥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을 바라봅니다. 성운그룹 본사 건물, 40층짜리 유리 건물, 밤하늘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만수는 그 건물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만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초라한 노인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수는 개의치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지난 몇 년간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성운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로비. 대리석 바닥이 빛을 반사합니다. 천장은 높고 벽면에는 회사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로비로 들어갑니다. 정문 앞에는 경비 2명이 서 있습니다. 밤 근무 중인 경비들. 만수의 모습을 보자 처음에는 경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이 변합니다. 회장님. 경비 한 명이 깜짝 놀라며 허리를 숙입니다. 다른 경비도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연락을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요. 경비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섞여 있습니다. 만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괜찮네. 그냥 들렀어. 위에 불 켜진 곳 있나? 네, 회장님. 기획실에 야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경비들은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만수가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최상층, 40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층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10층, 20층, 30층. 만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낡은 옷,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40층. 회장실이 있는 층입니다. 복도는 조용합니다.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만수는 걷습니다. 벽면에는 회사의 성과를 담은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만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회장실 문 앞에 섭니다. 만수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습니다. 폐지 줍던 그 손. 먼지 묻고 거친 그 손으로 문을 밀어 젖힙니다. 문이 열립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가죽 소파, 그리고 통창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만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만수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봅니다. 최근 회사의 실적 보고서, 투자 계획서, 인사명단. 만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서류를 읽는 만수의 표정에서 실망이 묻어납니다. 내가 없는 동안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한번 보자고. 만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만수, 그리고 동업자.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만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습니다. 만수는 창가로 다가갑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불빛들, 빌딩들, 자동차 불빛들이 움직입니다. 만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30년 전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만수는 선택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관찰을, 사람들을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인간의 본성을,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지는 태도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의 잔인함을. 그래서 만수는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가난한 이들의 삶을 체험하며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인지, 누가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는지.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만수가 본 것은 실망뿐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이웃들도 모두 만수를 무시했습니다. 폐지 줍는 초라한 노인으로만 봤습니다. 결국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구나. 만수는 중얼거립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면을 벗을 시간. 진실을 보여줄 시간. 만수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오래된 명함. 하지만 글씨는 선명합니다. 성운그룹 창립자 겸 명예회장 한만수. 만수는 그 명함을 책상 위에 놓습니다. 사무실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로비를 지나갑니다. 경비들이 다시 한번 깎듯이 인사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을 나섭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더 차갑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만수는 밤거리를 걸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만수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만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침마다 리어카 끄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이웃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이 어디 계시든 이제 우리 일에는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승진 탈락 이후 회사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섞인 눈빛, 혹은 안도하는 표정. 도윤은 그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출근하자마자 급하게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부장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심각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 과장, 큰일 났네. 부장이 서류 뭉치를 도윤 앞에 던졌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투자 관련 문서였습니다. 회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H테크. 도윤이 담당하던 프로젝트의 협력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윤이 최근 몇 달간 공들여 유치한 신규 투자처였습니다. 이게 무슨... 도윤이 서류를 넘기며 당황했습니다. 투자 철회 통보서. 성운재단이 H테크에 약속했던 200억 원의 투자를 일방적으로 철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0억 원. H테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는 곧바로 자금난에 빠질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갑자기 철회를 하는 겁니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재단 측에서는 내부 사정이라고만 했어. 도윤 과장, 자네가 담당이잖아. 뭔가 문제가 있었나? 아닙니다. 저는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았습니다. 계약서도 다 준비되어 있었고, 재단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도윤은 억울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단 측에서 먼저 투자 의향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임원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투자가 철회된 건 사실이야. H테크는 이제 끝났어. 우리 회사도 연쇄 타격을 입을 거고. 도윤 과장, 자네 책임이 크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비틀거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힐끔힐끔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번에 승진도 탈락했는데 이번엔 프로젝트까지 날아갔네. H테크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도윤 과장 큰일 났다. 도윤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투자 철회 통보서. 맨 아래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성운재단 이사장.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영문 이름. 도윤의 눈이 그 이름에 멈췄습니다. 한엠 S. 영어로 써 있었지만 한글로 읽으면 한만수. 도윤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만수. 아버지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들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한만수. 성운재단 이사장 한만수. 이름이 아버지랑 똑같잖아.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동명이인일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똑같다는 게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정희가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웬일로 전화를?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프로젝트가 날아갔어. 투자가 철회됐다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운재단의 투자 철회, H테크의 위기, 그리고 자신의 책임.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 책임 추궁을 받을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그 투자처가 어디래요? 성운재단. 성운재단이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재단 이사장 이름이 한만수래. 뭐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이름이 한만수야. 아버지 이름이랑 똑같아.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콧웃음을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동명이인이에요. 세상에 한만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요. 설마 폐지 줍는 분이 재단 이사장이라도 되셨답니까? 정희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투였습니다. 도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이름이 똑같잖아.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 회사 일이 급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봐요. 투자 철회를 막든지 다른 투자처를 찾든지. 정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이름 따위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성운재단을 검색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클릭했습니다. 조직도를 찾아봤습니다. 이사장 이름, 한만수. 하지만 사진은 없었습니다. 양력만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운그룹 창립자, 경영 일선에서 은퇴 후 재단 설립.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성운그룹. 도윤도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창립자가 아버지와 이름이 같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묘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H테크 사장이 급히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회사도 이제 끝인가 봐. 도윤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진 탈락, 프로젝트 실패,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한만수, 한만수, 한만수.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H테크는 결국 자금난으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도윤의 회사는 연쇄 타격을 입었고 도윤은 책임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도윤을 피했고 상사들은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윤은 매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퇴근을 반복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최악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승진도 못하고 프로젝트도 망치고 이제는 좌천까지 당했으니까요. 정희의 친구들은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정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불만이 쌓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정희는 저녁 식사 중에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이 그날 그 꼴로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당신 승진은 됐을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쯤 부장이었을 거고 프로젝트도 이렇게 안 됐을지 몰라요. 정희는 모든 것을 만수 탓으로 돌렸습니다. 만수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던 그날, 회장 부부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그날, 그날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만수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우편함에 커다란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흰색 봉투. 금색 글씨로 인쇄된 발신자 이름. 성운그룹. 정희는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왜 성운그룹에서 편지가 왔을까요? 정희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운그룹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초대장은 화려했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금박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초대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시, 장소, 행사 내용. 그리고 특별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예회장 한만수 귀환. 정희는 그 이름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만수.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희는 초대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창립자 겸 명예회장 한만수의 공식 복귀를 알리는 행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헛웃음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아버님 이름 갖다 쓴 거네. 세상엔 별사람 다 있죠. 정희는 초대장을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폐지를 줍던 시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일 리 없다고. 그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정희는 초대장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정희는 초대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성운그룹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도윤은 초대장을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만수. 또 그 이름. 도윤도 며칠 전 투자 철회 서류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초대장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그냥 이름이 같은 거죠. 동명이인이라니까요. 그래도 우리한테 왜 초대장을 보낸 걸까? 도윤의 의문은 타당했습니다. 성운그룹 같은 대기업이 일반인에게 초대장을 보낼 리 없었습니다. 초대 대상은 주주나 협력사, 언론사 정도였을 텐데 도윤 부부는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 회사 명단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H테크 투자건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봐요. 이런 행사 가본 적 없잖아요. 구경이라도 하고 오죠.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화려한 곳에 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괜찮은 옷을 골랐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행사에 가는 것만으로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행사장은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랜드 볼룸.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화려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명함을 주고받는 소리. 카메라 플래시. 정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광경이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정희가 도윤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도윤도 압도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안내를 받아 지정된 좌석으로 갔습니다. 뒤쪽 자리였지만 무대가 잘 보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등장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우아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성운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성운그룹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40년 전 작은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오늘의 특별한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성운그룹을 만드신 분. 오랜 시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계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무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나오려나? 회장님인가? 하지만 곧 사회자의 말에 정희는 움찔했습니다. 성운그룹 창립자이자 명예회장 한만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조명이 그쪽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정희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도윤도 눈이 커졌습니다. 폐지 줍던 그 노인, 리어카를 끌던 그 노인. 한만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만수는 달랐습니다. 낡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한만수, 도윤의 아버지, 정희의 시아버지, 저 사람.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 만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만수를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외쳤습니다. 성운그룹을 세우신 분, 한만수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수는 무대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만수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뒤쪽 자리, 도윤과 정희가 앉아 있는 곳, 만수의 눈빛과 도윤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만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 슬픔, 그리고 냉정함. 도윤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했지. 누군가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가 정희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환청일까요? 아니면 정희 스스로의 목소리일까요? 하지만 진짜 가진 사람은 보여주지 않아도 아는 법이었어.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만수를 둘러싸고 인사를 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수는 하나하나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만수는 카리스마 있는 경영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그 노인. 구겨진 셔츠를 입고 리어카를 끌던 그 노인이 성운그룹 회장이라니.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그런 일 좀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정희가 시아버지에게 했던 말. 그 말들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욕을 했던가. 얼마나 많은 무시를 했던가.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시골 티나는 구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신. 체면 때문에 아버지를 숨기려 했던 자신. 도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 부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도윤님, 정희님,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직원을 따라 행사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윤과 정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고 테이블 끝에 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만수. 무대 위에서 본 그 모습. 위험 있는 모습.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세월이 새겨진 얼굴. 도윤의 아버지. 정희의 시아버지. 앉거라. 만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정희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만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몰랐다고 하겠지. 만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회장인 줄 몰랐다고. 돈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겠지.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어쨌을 거냐? 만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알았다면 잘해줬을 거냐? 존중했을 거냐? 그건 진짜 존중이 아니야. 그건 그냥 이득 때문에 하는 행동일 뿐이지. 만수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가 맞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아버지가 회장인 줄 알았다면 도윤과 정희는 극진히 모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돈과 권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몰랐던 게 죄야. 사람을 무시한 게 그보다 더 큰 죄지.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30년 전 모든 걸 잃었어. 동업자한테 배신당하고 회사를 빼앗겼지. 그때 깨달았어. 사람들은 결국 겉모습만 본다는 걸. 돈 있으면 떠받들고 없으면 무시한다는 걸. 만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다시 일어서되 이번엔 사람들을 시험하겠다고. 누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인지 보겠다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주신 겁니까?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난한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들을 봤어. 누가 돈이 없어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지, 누가 겉모습에 속지 않는지, 누가 진심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지. 만수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시험했어. 내 아들과 며느리니까. 혹시 너희만큼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지. 혹시 너희만큼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해주지 않을까?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도 똑같았어. 폐지 줍는 노인은 부끄러운 존재였지. 체면을 깎아먹는 짐이었지.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골칫거리였어. 정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뭉개졌습니다. 도윤도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던 도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만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도록.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라. 만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만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어. 도윤과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봐.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습니다. 읽었습니다. H테크 투자 철회 관련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만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투자를 철회했어. 만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시험이었어.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지. 혹시 이럴 때라도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끝까지 남 탓만 했어. 나를 원망했지. 그날 리어카 끌고 나타난 걸. 체면을 구긴 걸. 결국 너희는 변하지 않았어. 도윤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정희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와. 그때 누굴 탓하는지, 누굴 원망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야. 며칠 뒤 만수는 성운재단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회의였습니다. 이사진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고위 임원들, 주요 주주들, 법률 고문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수가 복귀한 뒤 처음 여는 공식 이사회였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만수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준비된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쌓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권력은 휘두르는 것보다 책임지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만수는 서류를 한 장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제 개인 재산의 절반을 이름 없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수의 재산은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절반이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진심으로 반성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 사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류에 서명을 하고 법률 고문에게 전달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사들은 수군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과 정희는 다시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추해 보였으니까요. 도윤도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운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비서에게 간청했습니다. 회장님을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비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만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만수는 허락했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회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압도되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는 만수. 앉아라. 만수가 말했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친 얼굴, 수척해진 모습.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아버지,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만수는 두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성재단 장학기금 운영관리직 임명장. 정희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옆에서 서류를 봤습니다. 만수가 설명했습니다. 한성재단은 내가 새로 만든 장학재단이야.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곳이지. 정희, 내가 그곳에서 일하게 될 거야.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일을 하라는 말일까요?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급여는 최저 수준이야. 화려하지 않아. 힘들고 지루한 일이지.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거든. 정희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정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도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만수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윤, 넌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의 장학사업을 맡아라. 직접 학생들을 만나고 필요한 곳을 찾아다녀라. 내가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지. 하지만 그걸 통해 배울 거야.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도윤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 화려한 직함을 버리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는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만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벌을 주는 게 아니야. 다시 배우게 하는 거지. 그게 진짜 아버지의 몫이고 진짜 회장의 몫이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도윤과 정희는 만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곧게 펴진 아버지, 위험 있는 아버지, 하지만 동시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정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어. 하지만 돈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지. 그게 진짜 부자의 책임이야. 만수가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도윤과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죄책감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각오의 무게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제대로 해봐요. 진짜 사람답게 살아봐요. 도윤은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달라지자. 아버지께 보여드리자. 우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만수는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이 빌딩을 나서는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아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긴 여정이 될 거야. 하지만 너희라면 할 수 있어.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물들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피어나는 따뜻한 봄날. 서울 변두리의 한 복지재단. 한성재단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단 안쪽 넓은 식당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커다란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간을 봤습니다. 윤정희였습니다. 1년 전에 정희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은 사라졌습니다. 명품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할머니, 오늘 찌개 맛있어요? 정희가 옆에서 식사하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맛있지. 며느리가 해준 것보다 낫네. 할머니의 말에 주변 노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도 함께 웃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노인들에게 밥을 나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 하지만 지금의 정희에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단조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이 단순한 일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단 밖
작은 공원에서는 한 남자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도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편안한 점퍼를 입었습니다. 윤이 나던 구두 대신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긴장된 얼굴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학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하려던 학생이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찾아가 장학금을 전달했고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도윤은 학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거지. 난 그저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승진만 생각하던 자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었고, 때로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재단 앞에서 만났습니다. 1년 전처럼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함께 걸으며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지, 어떤 학생을 도왔는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는 진짜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재단 벽에 새로 문구가 걸렸더라고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봤어.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거래. 두 사람은 재단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큰 글씨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남에게 건넨 온기의 무게로 결정된다. 정희는 그 문구를 읽으며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도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자신들은 돈만 쫓아갔습니다.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아버님. 정희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님이 폐지를 줍던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줍고 계셨던 거였네요. 정희의 말에 도윤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던 모습, 구겨진 셔츠를 입고 새벽길을 걷던 모습, 그것은 가난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시험하고 진실을 찾으려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본질을 깨닫고자 했던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옷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아버님, 어서 오세요. 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만수는 꽃다발을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수고 많았어. 오늘도. 정희는 꽃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수는 도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도윤아, 학생들 이야기 들었어. 잘하고 있더라. 도윤도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수는 두 사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단 앞 작은 마당.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만수는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구나. 너희가 얼마나 변했는지 봤어.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걸 알아. 만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함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리어카가 놓여 있었습니다. 1년 전 만수가 끌던 바로 그 리어카였습니다. 저걸 보면 생각나지? 만수가 리어카에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만수라는 이름. 세월의 발에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이 리어카를 끌면서 많은 걸 배웠어. 사람들이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 겉모습에 얼마나 쉽게 속는지, 하지만 동시에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배웠지. 석양빛이 리어카 손잡이를 비쳤습니다.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햇살 속에서 빛나는 이름. 한만수. 만수는 돌아서서 도윤과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진짜 상속받은 건 돈이 아니야. 이 깨달음이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법. 나누는 법. 그게 내가 너희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전부야. 도윤과 정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이 절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아버지의 사랑이. 만수는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불빛이 밝게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 리어카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잡이의 이름이 여전히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한만수. 폐지를 줍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의 진실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상속의 의미를 보여준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